동시호가 구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장 8분 남았는데요. 양대지수 혼조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0.2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2406.56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하루 만에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의 상승 시도하며 강보합 0.17% 오른 792.98포인트 선 호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 동시호가 구간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전문가님. 예, 두산이고요. 예, 두산이 요즘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상장권이 인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상장권이 한동안 두산의 주가를 움직일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중요한데, 두산 로보틱스의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해가지고 22%가 늘었습니다. 제일 잘 되고 있고요. 글로벌 협동 로봇에서 1위인 그 유니버설 로봇의 성장률이 5%였거든요, 작년에. 그걸 훨씬 한 4배 이상을 뛰어넘었죠. 지금 이 회사가 미국하고 유럽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데, 이 협동 로봇,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선진국에 대한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을만 해야 되거든요. 산업용 로봇은 삐끗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수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쌓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신규 라인업이 하나 추가돼가지고 이번에 저가 라인업이 추가가 돼서 11개 라인업으로 제품군이 확대가 되고요. 또 협동 로봇 소프트웨어 오픈 플랫폼 다트 스위트라는 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를 이제 확장하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법인 지었고요. 이제 올해 유럽 법인 설립해가지고 영업력을 이제 확대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 산업용 협동 로봇을 수출한 기업으로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전 세계적인 점유율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장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모멘텀을 보고요. 매수는 시초가 가능하겠고요. 2% 이내.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1만 7천 원 잡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이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상장 추진 소식에 최근에 주가 가속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는 기업이라는 그 장점 주목해 주셨는데요. 선진국 레퍼런스 보유한 국내 유일 산업용 로봇 기업을 보유한 두산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10만 1,000원 선에서 보합권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11만 7천 원 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 어떤 종목 보실까요? 휴메딕스입니다. 네. 지금 휴원스 계열사인데 지금 에스테틱 사업과 CMO 사업을 하는 의약품 업체입니다. 필러하고 저만제, 톡신이 지금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출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개선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손절 라인은 여기 이 부분, 이 라인에서 지금 저가가 장중에 저가가 24,400원인데, 그래서 24,000원 이탈을 하면은 일단 손절하는 것으로 하고, 상승은 정고점은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하단에서 지지를 잘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승 초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24,000원의 저점을 다져나갔고 이후에 이틀 연속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스테틱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CMO와 필러, 저만제, 톡신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CMO, 저만제 관련해서 많이 올라간 성장한 기업들 중장기적으로도 생각나실 텐데요. 휴메딕스 오늘 접근하자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 보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0.92%가 오른 27,55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주 휴메딕스였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움직임 보시면 오리온 같은 음식료주와 또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2% 내외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식료주 큰 주목은 못 봤더라도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아마 눈에 띄셨을 텐데요. K푸드 가운데서 특히 CJ제일제당 글로벌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가량 전체 매출 가운데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온은 올해 인도 시장 공략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오리온의 주가 12만 8천 원에서 대형주 움직임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같은 배터리 관련주들 1%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금융주와 조선주도 1%대 조정을 받으면서 대형주 하락 가운데서는 오늘 이렇게 배터리, 조선, 금융주 눈에 띕니다. 코스닥 150기업 살펴보시면 저만제 기업 나오네요. 삼천당제약이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RF, HIC, LNF, HPSP 골고루 오늘 섹터들이 오릅니다.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우위에 있다면 배터리가 되겠네요. LNF와 나노신소재 2% 넘는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 에스테틱 의료기기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쪽에서는 이오플로우, 네이처셀, 일부 바이오 주식들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는 롯데관광개발 또 글로벌 텍스프리가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소식이 나왔죠. 이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나란히 1%에서 2% 플러스권이고요. 테슬라 관련주 가운데서는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LNF 그리고 KEC가 7%까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전력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라는 이슈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 대금 확 씹고 나서 잘 안 떨어지죠. 2,79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TO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입니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2에서 4%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그린텍 배터리 관련주 3% 넘는 상승, 폐배터리 주들이 일제히 0.5에서 1%가량의 상승 기록합니다. 에코프로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인프라주들은 1에서 2%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재생 에너지주 가운데서 이 종목이 6.7%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의 상승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CS 윈드, CS 베어링이 2% 넘는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들 흐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2일) 목요일 주식시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3일절 하루 쉬고 돌아오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목요일인데요. 간밤에 미국장 혼조 마감됐습니다. 제조업지표 부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이어지면서 시장 내리눌렀습니다. 나스닥이 0.66% 하락을 기록했죠.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PMI가 47.7,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 위축 국면을 나타냈고요. 제조업 PMI의 세부 항목 가운데서 가격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연준 위원들 매파적인 발언 그 가운데서는 내년까지는 5%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3월 FOMC에서 더 큰 금리 인상 50bp 0.5%포인트를 거론하는 그 발언도 나왔는데요. 물가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국채 수익률 상승세, 2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세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서 달러가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 서프라이즈 효과로 리오프닝 효과를 반영했는데요. 제조업 PMI 11년 만에 최고, 중국의 리오프닝 가속화되면서 과연 국내 수출도 바닥을 탈피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내용, 이 속보 계속 전해지는 내용들 체크해 보면서 주가 움직임들 살펴볼 텐데요. 마스터플랜 3의 관전 포인트로 반값 테슬라 공개 여부,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계획, 로보택시, 멕시코 기가팩토리 등이 꼽혔는데요. 관련한 종목군들의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 개장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출발했고요. 현재 양대 지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피가 0.4% 오르면서 시초가보다 탄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422.62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틀 연속의 상승입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0.21% 오른 793.3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유가증권 시장 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 가운데서 외국인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되고 있는 외국인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현재 18억 원어치의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34억 원어치의 순매수 가리키고 있는데요. 기관 쪽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9억 원어치의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 오늘장 매도세로 나타내면서 3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145억 원어치를, 외국인 쪽에서 458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개인 쪽에서 625억 원어치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1,300계약가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00억 원이 채 안 되는 매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355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 출발했는데요.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300원대는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 16원 이상 내리면서 출발을 하면서 1,306원 선에서 개장했습니다. 오늘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 주도하고 있는 섹터 철강 금속입니다. 2% 넘는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철강 금속 업종 오늘장 주도하고 있는데요.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풍산과 이구산업 같은 구리 관련 주식들이 4에서 5%, 동국제강과 현대제철도 3에서 4%, 포스코홀딩스가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뒤이어서 섬유의복과 기계, 운송장비, 화학업종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서 소비재에서는 섬유의복 관련주가 오르고 있고요. 이 밖에 산업재 쪽에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FNF가 2% 넘게 오르고 있네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증권업종 나오고 있는데요. 0.3%의 조정이고요. 서비스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 나란히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대형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와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철강주와 자동차주 눈에 띄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3.6%의 상승 기록하면서 32만 9,200원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KB금융, 현대차, 고려아연 일제히 1%에서 2%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카카오, 카카오뱅크, HMM, LG 1% 내외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랫폼주 네이버까지 해서 조정받고 있는 대형주 동향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4% 넘는 상승 탄력입니다. 최현주 전문가가 전 거래일에 시초가 지켜주면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언급해 주셨는데 결국에 지켜줬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15만 원 선 터치하고요. LNF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일제히 배터리 주식들이 2%에서 3%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캔이 2% 하락하면서 오늘 IT 소재주의 약세, 카카오게임즈 약세 2%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대형주 동향 전체적인 움직임 살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약하지는 않은 이제 그런 장세인데 오늘 특징적으로 좀 움직이는 좀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신재생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풍력주, CS윈도 5%, CS 베어링도 4%.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5.9%, 태양광 쪽도 이제 움직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움직이고, OCI도 2%, SCDN도 3.5%,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원전 쪽도 오늘은 상승입니다. 두산에너빌러티, 1%대, 이런 식으로 이제 BHI도 1%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도 움직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3%대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2% 움직이고 있고, 호텔신라 뭐 이런 다 움직이는데, 오늘 철강화학 쪽이 움직이거든요. 그 철강 쪽에 포스코 홀딩스가 뭐 3%, 현대제철이 4%, 동국제강도 3%대 이렇게 움직이고, 화학 쪽도 대한유화가 3.4%대,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3%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철강화학이 움직이는 것도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움직인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그 지난 저기 때 움직였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미래컴퍼니 오늘도 10%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 한농화성, 이수화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 계속 움직이고 플러스 해가지고 신재생과 중국 리오프닝주들 움직이는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 괜찮죠? 이 정도면. 예,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혼조 양상 띄고 있고요. AI도 마찬가지긴 한데 AI는 탄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는 또 급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앞으로 차량의 조립 비용을 절반 정도로 낮추겠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업종 자세하게 다 말씀드려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면은 말씀 안 하신 거, 지금 태양광 주식들 가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한 5% 정도 상승, 대명에너지도 5% 상승, OCI도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식 강세는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솔러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16% 가까이 급등한 게 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승인 심사 일단은 받아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아니지만 일단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중장비 업체들,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코 상승이 3% 4%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중국 관련 그쪽에서 PMI가 잘 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주식에서 오리온 관련이, 오리온 중국에서 지금 워낙 잘 팔리고 있고, 그러면 소비가 더 늘어나면 오리온도 잘 팔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한 1%대 강세 넘게 나타났는데, 지금 소폭 상승폭은 반납을 했어요. 한 0.7%대 강세다.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양광이나 항공주,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개별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채팅창에서 방산주와 풍력주를 고민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거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제가 못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풍력, 태양광 등 해서 신재생 에너지주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전에 공개했었던 그 내용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단어가 들어갔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오늘장에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저도 두 분이 말씀 안 하신 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구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이 18%, 오하임 INT가 9%가량 상승하면서 가구주 상승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하임 INT는 탄력 약간 둔화되면서 8%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리바트가 강보합이고요. 지누스 0.5% 상승, 퍼시스와 듀오백, NX 같은 종목들은 1% 내외인데 한샘의 매수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하임 INT까지 해서 10%, 20% 내외의 상승, 일부 가구주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냥 오늘 한샘이 공개 매수 건 때문에 주가 많이 떴는데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그쪽 섹터가 좀 움직이는 걸로 좀 보이고요. 같이 좀 움직이는데 좀 더 동력이 됐던 부분은 오늘 건설주들이 다들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다 오르고 있고, 건자재 쪽들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오르던 종목들 삼목, S폼, 덕신하우징 이런 쪽들 다 오르고 있어서 특히 이제 거기다 플러스해서 한샘에 이런 이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구주들이 조금 더 그 내에서 건자재 내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 특별한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안 올라온 쪽을 조금씩 이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모멘텀이 좀 받는 쪽으로 조금 내기가 조금 더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그동안 잠잠했었던 쪽에서 자동차주의 동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아가 3%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1만 9천 원. 현대위아, 또 HL만도, 현대차, 한온시스템 1에서 2%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까 그 멕시코 공장 관련주, 그러니까 멕시코의 기가팩토리가
설립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멕시코 공장 관련주로 오늘 개장 전에 이화진 과장이 성우하이텍 화신 꼽아줬는데요. 각각 0.7에서 2%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장에 명신산업 이런 종목도 최근에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 명신산업 3% 상승하면서 전 거래일 13% 넘는 상승에서 추가 상승하며 고점을 벗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 움직임 살펴볼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2월 미국 시장 수출이 굉장히 수출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렸다는 소식이 있었죠. 현대차 기아가 아침에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역시 IRA 법안에 현대차 기아가 피해를 입으면서 전기차 관련 아이오닉 6라든가 이쪽은 판매량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쨌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잘 팔렸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 강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만 상승하면서 역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인데 화신이 한 2% 정도 상승. 만도도 한 2.5%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한 2.5%, 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피팅, 화학 등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 피팅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 5%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4.67% 오른 14,33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휴스틸, 삼연철강, 세아제강 2%에서 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피팅주 움직임도 좋은데요.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2%에서 6%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조선 쪽에는 제가 조선 기자재 쪽들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올해는 조선 기자재 쪽, 선사보다도 기자재 쪽을 선호를 하고, 선사가 수주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기자재 쪽은 올해 실적 간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피팅주들이 굉장히 좋네요. 태광 7%대, 성황맨도 6%대. 요즘에 그리고 먼저 올라갔던 쪽이 하이로 코리아인데 이쪽도 나쁘지 않고. 본행 쪽에는 원래 이제 좀 늦게 움직입니다. 나중에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도 좋게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움직일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네, 오늘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전고체 배터리 강세가 눈에 띄시죠? 미래컴퍼니 이틀 연속 장대 양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23%, 24%까지 고점을 높여나가면서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쪽이고요. 이수화학과 테이펙스 그리고 한농화성, CIS 이런 종목들이 2%에서 12%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과 한농화정의 움직임도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쪽도요, 이게 흔들어서 탈이지 계속 갑니다.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 쪽에서도 아까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보합권이었는데 현재는 3%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성일하이텍이 제일 강합니다. 6%, 세비캠도 3%의 상승 기록하는데요. 배터리주 가운데서 도드라진 흐름 알아볼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 전 배터리 좀 양극재 이런 쪽보다는 폐배터리 이쪽이 조금 더 강한데, 세비캠, 성일화학,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지금 전부 다 지금 강세입니다. 저번에 화요일 날에 폐배터리 쪽은 어느 정도 업황이나 차트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지금 전고체 쪽인 미래컴퍼니가 강한데, 지금 전고체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삼성 SDI도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관심은 가지는 건 좋은데, 과연 어느 때 사느냐. 쉽사리는 안 꺾이겠지만은, 네. 조금 조정 보이면은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장중 조정이라도 좀 나올 때, 한 20% 넘게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매수 시점을 잘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흔들어서 탈이고 너무 올라서 탈입니다만 계속 갑니다. 예, 폐배터리 그리고 오늘 전고체 관련주 이틀 연속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LNF는 또 테슬라 그 양극재 계약 소식으로 주목을 받은 이후에 LNF에 대해서 테슬라 향 공급으로 인해서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었는데요. LNF의 주가 움직임도 좀 살펴보시고요. 아모그린텍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중국의 BYD 관련주입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관련주로 꼽힌 아모그린텍, 명신산업,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이
거의 2%에서 6%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00% 증가를 했는데 올해도 2배 성장 가능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오늘자까지 상승을 하면서 일단 121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주 코멘트 신기수 전문가에게도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배터리 쪽에 계속 양극재 쪽에 오늘 또 에코프로가 또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끌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쪽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요즘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주들.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 보게 되면은, 양극재에서, 엊그저께는 이제 그 테슬라양,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첨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전고체 배터리 쪽까지도 지금 이슈를 타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섹터 내에서 이제 종목 확산이 지금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쭉 있고, 오늘 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전망 뭐 추천주기도 하지만 올해 전망 또 좋다는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종목 찾기 제일 쉬운 쪽이 배터리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죠. 배터리 쪽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주셔야 되고, 저는 이쪽의 움직임, 지금 배터리도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 우리 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다음 주 중반까지 이런 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좀 누리시고, 하지만은 올라가는 막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잡으셔도 배터리 쪽에는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반적인 상승도 그렇고요. 배터리와 AI, 그러니까 시장을 뭐 지수를 주도하던 쪽과 또 테마를 주도하던 쪽이 같이 갑니다. AI 관련주가 오늘 뭐 조정받는 종목도 많죠. 솔트룩스 같은 종목은 6%의 하락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4%, 셀바스 AI가 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바스 헬스케어 쪽의 움직임 좋고요. 오늘 그 의료 AI 관련주들 상승세에 눈에 띕니다. 큐렉소가 12% 강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하고요. 린드먼 아시아도 AI 관련주거든요. 10% 넘는 상승으로 고점 경신. KT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아요. 오늘 KT 중에서 KTIS가 8% 크게 상승을 하고 KTCS는 1%, 지니뮤직이 1%의 상승입니다. 이러면서 AI 관련주도 고점 경신을 하거나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코멘트 주시죠. 일단은 기존에 뭐 주도주였던 셀바스 AI라든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쪽에서는 지금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후발주자 찾기에 좀 나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후발주자였었는데 이제 못 간 것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AI 관련주는 이쪽 주도주가 결국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뭐 후발주자들이 올라가겠지만 저는 이 차라리 이쪽 주도주의 매매가 더 낫지 않나. 후발주자 괜히 뭐 힘들겠죠. 저는 찾을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급등하는 거 쫓아갈 필요 없다. 그럼 차라리 주도주 조정받는데 이거 기다리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탄력 둔화되네요. 3%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과 바이오 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싶은데 시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 궁금하신지 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드리고요. 리오프닝주부터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상승입니다. 오늘 뭐 다 올라가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5.2%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대형주 흐름 좋고요. 아모레쥐도 4% 넘는 상승,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4% 넘게 오르고 있고 토니모리 3.8%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디톡스가 3%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죠. 의료기기주들까지 해서 전체적인 동향 알아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어딜 봐야 화장품주 되죠? 화장품주요. 네. 네. 화장품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 양회 되기 전까지 모아가자. 모아가다 보면은 또 슈팅이 나올 거다. 그럼 슈팅이 네. 나올 때 이제 팔자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 없는 주가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빠져있을 때 안 움직일 때 저는 그 잡자 이런 말씀 좀 계속 드리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올라가는데 아직 뭐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당장보다는 윗골이 좀 달거나 아니면 내일쯤에서 음봉이 좀 나올 때 들어가서 양회 이후에 좋은 소식이 나와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때 그때는 또 이제 오히려 매도를 하고
이런 쪽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만 혼자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양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양회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1차 매도를 좀 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가운데서는 메디톡스와 지금 삼천당제약 고점 경신하면서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현재 강보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 추세가 정말 강했었는데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있는 종목이죠. 지난 2월에 계속 팔았습니다. 오늘장 반등 미미한 모습이고요. 삼천당제약, 메디톡스 고점 경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보다 사실 지금 또 더 강한 게 인프라 재건 쪽이거든요. 전력 기기부터 해서 인프라 재건까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가 6.67%, DY파워가 6.7%, 진성 TC, 현대건설 기계, 두산 바캡 4% 넘는 상승이고요. 또 LS 등의 이 전력 기기 관련 주식들도 오늘장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중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중국 수혜주예요. 이쪽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주가 미리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변압기 배전판 이쪽 LS 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오늘은 전부 다 강세인데 저번에 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적 개선이 올해도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일단 좋으니까 먼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배전판 수요가 오래된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교체 수요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쪽에 이 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다고 보니까 저는 이쪽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들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수익을 좀 많이 내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예. 네, 오늘 화학주도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뿐만 아니라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들도 4에서 6%까지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고점 징후일까요? 오늘 일단 급락하고 있는데요. 1,300원 선 지지합니다. 원화 강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이 급락 출발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어제였죠. 한국 증시가 휴장이었는데요. 위안시장도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이 연동해서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16원 10전이나 하락한 1,306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이긴 하지만 손절 물량 등이 나오면서 1,304원까지 밀렸고요. 현재는 1,305원을 중심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위안화 강세에 연동하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상하면서 유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0.46% 하락한 104.39에 거래가 되면서 다시 104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304원 2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1원 60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322원 60전보다는 약 16원 8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연휴간 중국 경제지표 호조와 이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원화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안화와 위안화 프록시로 여겨지는 원화가 같이 동반 강세를 보인 건데요.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의 2월 PMI, 즉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2.6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이유 때문인데요. 2012년 4월 이후에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역시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화 역시도 경기 회복 기대 장중 1.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중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위안화 강세가 결국 원화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여기에다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 등이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장중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 이에 따른 위안화 움직임에 연동을 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예상 밴드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네, 장 초반에 1,304원까지 밀리긴 했지만 오늘 환율은 1,305원에서 1,31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304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이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예상 밴드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상단으로 1,315원 선까지 펼쳐놓으면서 변동성 예상해 주셨는데요. 위안화 강세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 다만 하단을 미국의 긴축 가능성과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지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일단 장중 저점까지 지금 내려서는 1,304원 선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화, 주식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양대 지수는 뭐 강세라고 하기에는 폭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코스피 1.1%, 코스닥 0.5%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전략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다음 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근데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뚜렷하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만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수가 뭐 쭉쭉 올라가진 못하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종목 장세가 이제 형성이 좀 되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의 종목 장세가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한 수요일 정도부터는 조금 좀 경계성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막 흥분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오히려 올라갈 때는 비중을 좀 계속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따라잡히는 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좀 하시되 많이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로 보시는 쪽은 어떤 쪽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섹터마다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움직였던 셀바스, 코난, 오픈 AI, 솔트룩스 이런 쪽들이 오히려 좀 대장주로 볼 수 있고요. 뭐 전고체 쪽이 지금 움직이는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움직일 겁니다. 미래 컴퍼니만 보세요. 내일쯤에서 음봉 나오면 한번 잡아가지고 또 단타하고 이런 식으로 각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만 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타도 해볼 수 있겠지만 흥분하지 말자는 전략이고요. 신기수 전문가 2월 고용지표 발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기일 주목하셨던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여전히 뭐 똑같습니다. 뭐 제가 이번 주에 장 박스권 하단에는 2,380 받고 상단은 2,440이나 2,450 받는데 일단은 저는 뭐 여전히 박스권 이번 주는 상단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계속 매도하자 계속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제조업 PMI가 워낙 좋게 나오고 어제 뭐 홍콩 증시라든가 상하이 증시가 뭐 굉장히 강해서 뭐 그거 같이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환율 시장도 같이 뭐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저는 계속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오면 계속 매도. 이런 장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 지수의 그때까지 큰 폭 하락보다는 기관에서는 지금 역시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가두리 전략입니다. 박스권 안에 가둬두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기존 전략 똑같이 유지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선물시장에서 매도 전환했습니다. 만기일 이제 일주일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박스권 상단은 얼마로 보시죠? 저는 뭐 박스권 상단은 이번 주는 그렇고 뭐 다 많이 올라오더라도 저는 2,500 넘더라도 저는 이제 매도입니다. 저는 뭐 2,500 넘어도 2,600 갈 것처럼 분위기 띄우면은 저는 그때도 계속 매도예요,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2,450을 또 최근 박스권 상단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최원재 전문가의 전략 포인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